앞에 세 분의 프레젠테이션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갑자기 녹화분이 생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녹화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Q&A 시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저는 윈터투 가스앤디젤에 근무를 하고 있는 김성남 상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오늘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이동진 상무님께서 원래 자장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올릴 주제는 WinGD XDF 2.0의 Introduction Intelligent Control by Exhaust Gas 그러니까 Cycling, 그 ICR이라고 합니다. ICR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오토사이클의 이제 로스피드 엔진에 적용한 경우를 갖다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XDF의 베이직 인포메이션하고, 그리고 XDF 2.0인 ICR에 대한 일반성,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 그리고 서머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WinGD는 슐저로부터 1834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뉴 슐저 디젤 그리고 바질다 WinGD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쭉 그 맥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WinGD에서 개발한 그런 XDF 그러니까 로 프레셔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우리 김세명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로 프레셔 컨셉하고 컨셉 자체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거는 뭐냐면 2010년도부터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마켓에는 2013년부터 그렇게 어나운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동안에 한 9년, 10년 정도의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로 프레셔 오토 사이클은 가스 프레셔가 일단 13바 이하이고 아주 그 압력이 낮다 보니까 어떤 펌프나 컴프레셔에 대한 어떤 카펙서적인 측면이 베네핏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 사이클하고 그리고 림번 어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아이모녹스 티어 3도 엔진 itself로서 이렇게 만족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운전은 프리믹스드 림번 오토 컨버션이라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예혼합 희박 연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젤 모드는 디젤 프로세스로 일단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마켓시에는 거의 약 한 7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XDF가 출시하고 난 2015년 후부터 해서 2017년부터 그러니까 마켓에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다 인테이크는 전 기종에 그러니까 X40DF부터 X92DF까지 해서 토탈 그러니까 341대의 듀얼 퓨얼 엔진이 오다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그러니까 WinGD XDF 2.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CR이라는 것은 그 배기가스를 갖다가 리사이클링을 합니다. 리사이클링을 하는데 거의 그러니까 50%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기가스를 리사이클링을 한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O2 대신에 산소 대신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대체를 하고 N2가 대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컨버션 벨로시티 그러니까 연소의 프레임 스피드가 떨어지게 되고 Pmax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또 엔진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컴프레션 레이시오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퓨얼 컨섬션하고 가스 컨섬션, 또 파이링 프레셔의 플럭체이션이라든지 어떤 에미션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 그림은 그러니 도식도입니다. 빨간 부분이 배기가스고
배기가스가 터보차저 터바인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EGC로 가게 됩니다. 이그저스트 가스 쿨러라고 하는 EGC로 가게 되고 그 바이패스 되는 부분이 거의 한 50%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유량을 컨트롤하는 거는 이제 옆에 있는 백프레셔 밸브 BPB라는 백프레셔 밸브가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EGC를 통과한 배기가스는 클리닝을 하게 되고 클리닝을 한 배기가스가 터보차저 인테이크 에어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갖다가 재순환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클리닝을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워터로 하게 됩니다. 프레시 워터로 하게 되는데 그거를 프레시 워터를 공급해주는 펌프와 탱크 그리고 열교환기 등이 있습니다. 이 ICR을 적용을 하게 되면 배기가스에 대한 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왼쪽 그림은 XDF에 관련된 이야기고 오른쪽 그림은 XDF 2.0 그러니까 ICR이 적용됐을 때의 배기가스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CO2도 그만큼 줄게 되고 그리고 NOx도 줄게 되고 그리고 파티큘레이트 매터 입자성 물질도 그만큼 줄게 된다. 그러니까 XDF 엔진 itself로서 그 배기가스가 상대적으로 하이 프레셔 듀얼 퓨얼 엔진보다도 엄청나게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ICR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어떤 유해 물질들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그저스트 가스 쿨러에 대한 그러니까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LNG 캐리어에 들어가는 이 가스 쿨러 사이즈는 EGC 그러니까 30이 적용이 됩니다. 이 ICR이 그 적용된 엔진의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간단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엔진에 가까이 부착되어 있고 그리고 베셀의 어떤 모디피케이션을 갖다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지금 현재 어레인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왼쪽 그림은 엔진이 그러니까 노멀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멀하게 운전할 때에 배기가스의 100%가 그대로 보일러와 어떤 스팀 에코노마이저 사이에서 에코노마이저 스팀을 갖다 100% 만들어낸다는 이야기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ICR이 50%까지 바이패스를 하면 거기에 있는 뜨거운 어떤 이그저스트 가스에 대한 열을 버리면 그러니까 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이제 미니 에코노마이저를 갖다가 적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바이패스가 되는 쪽이 50%또 바이패스 그러니까 노멀하게 배기가스 터바인 아웃렛으로 가는 게 50%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보다는 조금 더 배기가스 온도가 그러니까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엔진룸의 어떤 디자인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베셀에 대한 헐폼이 상당히 그러니까 내로하고 억수로 날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날씬한 폼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그젠플 1이 가장 적당한 어떤 레이아웃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ICR이 그 장착된 부분에서 각 회사마다 각 파트마다 역할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니컬 디테일입니다. 이 그림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제 오토 사이클을 적용하는 엔진들에 있어서는 항상 이렇게 오퍼레이팅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 컨트롤이 가능한 그러니까 에어퓨얼 레이시오 레인지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MEP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 점선이 있는 부분은 이제 리치 리미트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어서는 어떤 그러니까 림번에 대한 어떤 미스파이링 영역 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ICR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산소량이 줄게 되고 뭐 이산화탄소와 N2가 대체를 하게 됨으로써 어떤 그러니까 람다의 오퍼레이팅 윈도우가 더욱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어떤 거친 연소나 그리고 노킹 또는 뭐 DCC 액티베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불안정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퍼포먼스 임프루먼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더욱더 오퍼레이팅 레인지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엔진 운전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이제 퓨얼 컨섬션과 가스 컨섬션 그리고 에미션 각종 에미션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바이패스 레이트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EGC 그러니까 이그저스 가스 쿨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패스 레이트를 갖다 50% 그리고 55%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바이패스 레이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바이패스 되는 양도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N2량도 이렇게 증가가 되죠.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왼쪽 막대 그래프는 일단 그러니까 배기가스 바이패스가 없는 경우 오른쪽 같은 경우는 55%의 바이패스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스 컴포지션에 대한 비교표를 보시면 일단 N2는 2.48% 그리고 CO2는 6.97%가 증가하게 되고 그거를 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9.45%가 나옵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산소가 줄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이산화탄소와 N2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두 배기가스의 물질이 그러니까 이너트 가스의 펑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프레션 레이쇼를 올리게 되면 퓨얼 컨섬션을 갖다가 다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즉 다시 말해서 컴프레션 레이쇼를 올리면 엔진 이피션시를 올릴 수 있고 엔진 이피션시를 올리게 되면 퓨얼 컨섬션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걸 갖다가 그림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람다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레이트를 갖다 늘리면 늘릴수록 그러니까 람다 컨트롤 해야 되는 그러니까 람다 레이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더욱더 안정적이고 어떤 노킹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인덱스가 되겠죠. 그 어떤 메탄 에미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바이패스 레이트만큼 메탄 에미션이 줄게 됩니다. 메탄 슬립이 줄게 되는데 그 메탄 바이패스 레이트를 50%를 갖다 했을 경우에 이제 메탄이 그런 50% 줄게 되고 이제 이것은 그 50%의 메탄, 50%의 메탄이 언번드 하이드로카본이 되겠죠. 그래서 언번드 하이드로카본이 되면 이렇게 그놈을 다시 그러니까 사이클링을 하게 되면 그 언번드 하이드로카본이 또 이제 연소를 해서 이제 번드 하이드로카본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러한 어떤 서머다이나믹 베이직이 되겠습니다. 그 약 한 300시간의 EGR 테스트를 갖다가 이제 했는데 블리드 오프 워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일단 5ppm 이하로 일단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룰 리ኳ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15ppm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어떤 NaOH 트리트먼트라든지 어떤 서큘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별도로 필요한데 지금 저희 어떤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퍼포먼스 임프루먼트입니다.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 Y축이 컨버션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패스 레이트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컨버션 프레셔는 다운이 되고, 다운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에너지로서 그러니까 Pmax가 다운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이제 컴프레션 레이쇼를 올리게 되면 또다시 Pmax가 약간 올라가면서 가스 컨섬션, 풀 컨섬션을 갖다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컨셉이고, 그 바이패스 레이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파일로트 인젝션에 대한 타이밍도 어저스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약간의 Pmax에 영향을 주는 파일로트 인젝션에 대한 타이밍도 그러니 ICR 오퍼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퓨얼 컨섬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제 컴프레션 레이쇼를 증가시키면 퓨얼 컨섬션을 이렇게 증가하면 할수록 퓨얼 컨섬션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엔진 파워별로 이제 퓨얼 컨섬션이 얼마나 주느냐를 이렇게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로드보다는 일단 로로드에서 더 많은 퓨얼 컨섬션에 대한 리덕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린하우스 가스와 그 컴프레션 레이쇼의 어떤 상관관계를 갖다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션 레이쇼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 임팩트를 갖다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제 그걸 보시면 아마 거의 한 바이패스 50% 정도를 하게 되면 거의 한 8% 정도의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을 갖다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막대 그래프는 거의 한 55에서 60% 정도인데, 아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일단 그 타겟은 8%의 일단 타겟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의 옵티마이제이션과 그리고 에미션의 옵티마이제이션을 둘 다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포인트가 그 포인트가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XDF 2.0 ICR은 일단 이산화탄소도 줄고 그리고 녹스 에미션도 줄고 파티큘레이트 메타도 입장성 물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ICR을 하게 되면 이러한 어떤 이제 항상 이 오토 사이클은 어떤 엔진 노킹하고의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프니스 컨버션을 통과하게 되면 이런 어떤 노킹 현상이 오는데, 그 개척기를 통해서 개척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엔진 그러니까 실린더 내부에서 파일로트 이그니션을 할 때 약간 노키 그러니까 프레셔 플럭체이션이 보이죠. 이 프레셔 플럭체이션이 보이는데 그 후에 이렇게 되면 프레셔 플럭체이션이 상당히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이그니션을 하고 나서 연소를 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연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노킹에 대한 컨버션 프레셔의 플럭체이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컴프레션 레이쇼나 이제 EGR 레이트를 갖다 높이게 되면 그거를 갖다 충분히 낮추면서 안정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연소의 압력을 갖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ICR이라는 게 단지 어떤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 그러니까 메탄 슬립을 줄이려고 하는 어떤 목적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가스 컨섬션을 거의 약 한 4g 정도 이렇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결과는 우리 트리에스트에 있는 이제 RTX5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RTX5에 있는 엔진에서 다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컨섬션 같은 경우는 일단 약 한 4g 정도, 그리고 이제 디젤 컨섬션 같은 경우는 5g 정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토 사이클이고 가스 모드의 어떤 ICR 오퍼레이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디젤 컨섬션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에 대한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컴프레션 레이쇼를 갖다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은 컴프레션 심에서 그러니까 두께가 두꺼운 컴프레션 심을 하드웨어적으로 픽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디젤 모드 운전을 할 때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디젤 모드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디젤 모드의 퓨얼 컨섬션도 일단 5g 정도 이렇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존의 XDF 엔진의 어떤 녹스 에미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 뭐 한 1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g 정도 되는 데에서 이제 50%가 주니까 약 한 0.5g대가 안 되겠느냐. 아주 WHO에서는 그러니까 웰컴 한 어떤 ICR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파티큘레이트 메타도 기존의 XDF보다는 약 한 30%, 그리고 메탄 슬립도 거의 한 그러니까 맥스 50%까지 또 이거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도 약 한 8%까지 리덕션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ICR에 관련돼 있는 그리고 XDF 2.0에 관련돼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